오늘은 저의 지난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현재 저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태 올린 영상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크면서의 과정의 이야기를 올렸지만 그 영상을 잠시 멈춰가려고 합니다. 최근 저는 너무 힘든 나날들을 보냈고 첫 영상을 만드는 순간에도 힘든 일들이 많아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음에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지만 몇 개 올리지 못한 후 그 힘듦이 더욱더 커져 잠시 미뤄뒀습니다. 하지만 그 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힘이 돼준 사람들이 있기에 잠시 내려놨던 모든 것을 다시 들어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나는 원래 서울에서 배달기사를 하다가 사정이 생겨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모아둔 돈도 없고 내가 배운 거라곤 배달하는 것 말고는 음식업밖에 없었다. 배달을 하지 못하게 된 나는 서울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에 경기도로 이사를 와서 배달 매장을 차리게 되었고 어느덧 4개월 후면 2년차 자영업자가 된다. 나는 배달을 하기 전에는 피자집에서 거의 8년 정도를 일한 경험이 있기에 원래도 꿈이 장사였지만 이렇게 갑작스레 자영업자가 될 줄은 몰랐었다. 설렘 반 걱정 반으로 가게를 오픈하고 나는 엄청 열정적이었다. 항상 남들과는 다른 이벤트를 생각해서 진행하려 했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요청사항이 있으면 일일이 손글씨로 답장도 해주고 내 나름대로의 많은 노력을 해왔다. 심지어는 주변에 아는 사장님들이 도와달라고 연락이 올 정도였다. 나는 오픈하고 2주 만에 11평 정도 작은 매장에서 일매출 200만원까지 만들게 되었고 월 매출 5천만원을 찍을 만큼 가게는 잘 되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다. 처음으로 그토록 원하던 사장이란 타이틀을 달게 되었고 버는 돈도 여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벌어본 적이 없는 돈을 벌게 되었고 처음에 3달간 혼자 16시간에서 17시간 가량을 일을 했지만 어느 순간 나는 7시간 정도만 일을 하게 되었고 알바가 필요하지 않은 시간까지도 알바를 쓰기 시작했다. 또한 나는 사치란 걸 모르고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일을 죽도록 하지 않아도 돈이 계속 들어오니 돈을 막 쓰게 되었고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너무 자만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항상 나는 스스로 나에게 그런 말을 한 것 같다. 너 맘 편히 쉰 적 없잖아. 항상 일만 해왔잖아. 이제 잠시 쉬면서 즐길 수 있잖아. 라고 나도 모르게 나를 조정한 것 같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잘 벌 때 잘 관리를 하지 못한 나의 잘못이 크다. 그렇게 나태해지고 얼마 후 아빠는 치과 치료 때문에 나에게 꽤 큰 금액을 요구하였고 그때까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됐었다. 그 후에도 나의 자만심과 나태함은 끝나지 않았고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한 때는 작년 9월 정도부터였다. 이전에 아빠의 치과 치료비로 꽤 큰 돈이 나가고 나도 정신을 못 차린 상태이기에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갔고 그럴 때쯤 또 한 번의 아빠의 돈 요구. 나는 그것까지는 마지막으로 해줄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키우던 강아지가 물림사고를 당해서 많이 다치게 되었다. 그렇게 병원을 간 우리 강아지는 수술을 하게 되었고 갑자기 병원비로도 큰 돈이 나가게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명절까지 겹쳐 금전적으로 갑자기 너무 힘들어지게 되었다.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평균 매출 4천에서 5천만 원 하는 매출은 배달 플랫폼의 잦은 변화로 인해 갑자기 반토막이 나기 시작했고, 수수료 또한 갑자기 높아지면서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었다. 그 후 카드값과 대출이자, 그리고 심지어 세금까지 밀리게 되었고, 물건 또한 제대로 시키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물건을 시키지 못해 물건이 없어서 영업시간 또한 지키지 못하게 되었고, 그렇게 매출은 점점 더 하락해서 3분의 1 토막이 나기까지도 했다. 나는 뒤늦은 후회와 좌절을 하게 되었고, 잠깐의 즐거움에 취해 모든 게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안 좋은 생각까지 하게 됐고, 그렇게 매일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어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친구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여자친구이다. 어느 날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나는 취해서 이야기를 했다. 죽고 싶다.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그 친구도 나에게 따끔한 말을 해주었다. 그 따끔한 말을 듣고 그 후에 너무 미안해서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사과까지 한 나는 또 혼자 술을 마시다 너무 힘듦에 번개탄에 대해서 검색을 하게 되었고, 그 검색 기록을 내 여자친구가 보게 된 것이다. 나의 여자친구는 나에게 말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신 적이 없다.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전화가 왔다. 누가 봐도 취한 목소리였다. 원래의 나였으면은 잔소리를 하고 화를 냈겠지만 그날은 그럴 수가 없었다. 왜냐? 그 친구는 울고 있었다. 취한 목소리로 울면서 나에게 말을 한다. 오빠가 힘들어하는 게 너무 힘들다.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는 순간만큼은 힘든 거 다 잊을 정도로 행복하다. 하지만 오빠는 그런 사소한 행복조차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만 괴로워했으면 좋겠다. 오빠가 번개탄 검색한 거 봤을 때는 마음이 너무 아팠다 라고 나에게 말을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눈물이 펑펑 흘러나왔다. 그 친구에게 정말 몹쓸 짓을 했고 너무 상처를 줬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생각했을 땐 아마 이 친구는 나보다 지금 더 힘들 것이다. 월급을 받으면서 계속 나를 빌려주고, 심지어 나 때문에 받은 대출조차 내가 내주지 못해 연체가 걸린 적도 있다. 그런데 나는 책임감 없이 극단적인 생각을 했고, 내가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 남은 이 친구는 상상 이상의 고통일 텐데, 정말 책임감 없는 미친 생각을 했다는 거에 너무 미안하고 내 자신이 너무 못나 보였다. 그런데 내 여자친구는 그 와중에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만을 이야기했다. 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에게 말했다. 이 미친놈아, 넌 진짜 이기적이고 책임감 없고 정말 나쁜 새끼야. 너 힘든 것만 보지 말고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봐. 그리고 너를 응원해주는 사람을 봐. 너는 그딴 생각할 수 있는 처지도 안 되고 그럴 자격도 없어. 정신 차려. 이제 너를 위해서 말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살아. 다시 해봐.
할 수 있어. 너 살면서 힘든 일 많았잖아. 이 정도 힘듦은 힘듦도 아니잖아. 왜 이렇게 약해졌어? 그리고 아직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얼마나 살았다고 너가 무너지려고 해? 일어나. 괜찮아. 할 수 있어. 대신 같은 실수로 너를 믿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힘들긴 하지 마. 라고 나에게 속으로 외쳤다. 맞다. 난 할 수 있다. 이보다 더한 힘듦도 고통도 견뎌내고 항상 일어났다.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갖고 하면 된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난 후 나는 매출을 다시 올릴 방법을 생각해내고 가게 리뉴얼 그리고 사업자 추가 운영 등등 시간 날 때마다 찾아보게 되었고, 하지만 이것들을 진행하기에는 또 돈이 필요했던 나는 내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또 한 번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여러 번 도움을 받았던 나는 정말 염치 없지만 또 한 번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 친구는 추후에 계획했던 일이 있어서 모아놨던 돈이고 심지어 그 계획도 한 달 무렵밖에 안 남았다. 그렇지만 나를 믿고 나를 위해 선뜻 나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이쯤에서 또 한 번 다시 생각이 든다. 이렇게 나를 응원해주고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뭐가 잘났다고 내 마음대로 내 생을 정하는지 참 못나고 이기적이라는 놈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다. 그렇게 나는 잠시 내려놓았던 걸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만들어줬다. 그렇게 나는 저번 주부터 바로 가게 리뉴얼 작업을 들어갔고 사업자 추가를 준비 중이다. 친구 덕분에 물건도 다시 정상적으로 시킬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처음 마인드로, 아니 사장이란 타이틀 이전 누구보다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온 나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끌어올릴 거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의 빚, 금전적인 빚, 그 모든 빚을 다 갚고 언젠가는 내가 그들의 빛이 되어주고 싶다. 마지막으로 난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오빠가 너무 못나서 미안해. 힘들게 해서 미안해. 앞으론 미안해 말고 사랑해라는 말만 할 수 있게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해볼게. 지금은 사랑해라는 말을 하기엔 너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크고 그 단어를 말하기엔 내가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아. 이번 계기로 많이 뉘우쳤어. 조금만 기다려줘. 사랑한다는 말만 해줄 수 있게 정말 많이 노력할게. 항상 내 편이 되어주고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너무 미안해. 그리고 나에게 항상 용기를 주고 나를 믿어주는 내 친구. 너는 나에게 항상 그런 말을 해주잖아.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나는 너에게 투자하는 거야. 라며 나에게 항상 용기를 주는 내 친구. 너무 고맙고 정말 미안하고
내가 다시 열심히 해서 나를 믿어준 그 마음 꼭 보답할 수 있게 다시 뛰어볼게. 정말 고맙고 미안해.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제가 아니랬던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내 운에 대한 탓, 아빠에 대한 탓, 그리고 배달 플랫폼에 대한 탓 등등 여러 탓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를 믿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줬던 그 사람들은 뒤로 한 채 나의 힘듦에만 사무쳐 잘못된 생각을 했고 그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상처를 줬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모든 게 해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매출을 다시 올리는 곳에 전념을 하고 그 후에 신용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볼까 합니다. 살면서 많이 느낀 건데 항상 앞으로의 일들이 막막해 보여도 차근차근 알아보고 해결해 나가면은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보다 저를 믿어주고 아껴주고 또 사랑해준 사람들을 생각하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지만 제 인생에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제 인생에 큰 역할을 해줬기에 제 인생은 저만의 것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혹시 지금 안 좋은 생각을 하시거나 행동을 하려는 분이 계시다면 자기 자신도 뒤돌아보셔야겠지만 그 전에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느끼실 겁니다.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본인 인생은 본인 것만은 아니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못난 저도 뭐라도 잡고 다시 일어나 보려고 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누가 없다고 생각하고 답이 없다고 생각해도 그것은 본인만의 생각일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누군가는 당신을 응원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리고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 답을 찾지 못한 것뿐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혹시 영상을 보고 저와 같거나 저보다 더 힘든 분이 계시면 같이 하나하나 해결해가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다시 예전의 저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